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동화로 실무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트랜지스터에 관한 내용인데, 트랜지스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종류하고 구조, 특성,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처음에 이제 반도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P-타입, N-타입, 무슨 물을 주입했을 때 어떤 특성이 생기는가 하고, 그 다음에 PN 접합. PN 접합은 다이오드죠. 이극성 소자인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이제 삼극성이에요. 삼극성 소자고, 그래서 PNP 또는 NPN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증폭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이제 진공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든 소재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온 거 이제 BJT라고 하는 이중접합 트랜지스터에서 조금 특성을 개선하고 생산성, 그리고 제조상에 우리 집적 회로 있죠. 집적 회로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JFET이나 JFET나 뭐 모스펫 같은 그런 구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반도체는 뭐 이제 영어로 이제 세미컨덕터라 그래요. 그래서 뭐 도체는 도체인데 이제 반도체다. 그래서 뭐 대략 뭐 도체와 부도체의 뭐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진 뭐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체가 뭔지 부도체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도체라고 하는 거는, 도체는 이제 여기서 말한 도체는 이제 전도체예요. 전기 전도체. 그래서 우리가 뭐 열을 잘 통하는 물질은 뭐 열 전도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도체라고 하면 이제 뭐 전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컨덕터라고 하고, 그래서 도체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뭐 간단한 경우에 이제 설명하기 쉽게 어떤 원자들이 모여서, 뭐 보통은 뭐 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종류로 그냥 뭐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런 물질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결정이라고 하죠.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 이상의 원자가 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설명하기 쉽게,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설명하기 쉽게 그냥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결정을 이룰 때 이제 한정해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하나 물질이 이렇게 원자가 있죠. 원자가 있어요. 이렇게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있으면 이제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또는 뭐 분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는 뭐 하나가 있는 경우는 뭐 수소죠. 수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소를 제외하면 다 이제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전자만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성질은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화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가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원자핵이 있으면은 제일 안쪽에는 2개만 원자가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늘어나면은 예, 제일 안쪽에는 2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바깥 궤도에 원자가 위치를 하게 돼요. 그죠? 이 두 번째 궤도에는 몇 개예요? 8개. 그죠? 최대 8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또 그 이상 넘어가면은 18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게 뭐 다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다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외곽 전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를 하고 그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예요. 과전자가.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실제 어떤 물질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가전자 있죠. 이 가전자가 마치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자유전자. 그래서 도체라고 하는 물질은 이 자유전자가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 자체가 가까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체외곽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그래요. 어떤 물질들은 이렇게 결정을 이루면은 결정을 이뤄도 전자가 이 원자에 묶여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은 이제 부도체가 되겠죠.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물질을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는 물질 성질 자체가 모이면은 체외와 전자는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적어도 그 물체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물체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런 전자들은 마치 우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뭐 비행기처럼 아무 제한 없이, 예? 거의 제한이 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밖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 우리가 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물질은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 대부분 금속이에요. 그래서 아닌 경우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뭐 흑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흑연은 금속이 아니에요. 그냥 탄소죠. 탄소인데, 탄소가 이렇게 그 면방향으로 결정을 이룰 때 우리가 그걸 흑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 결정을 이룰 때는 뭐 다이아몬드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듣는 거 보면은 뭐 이제 뭐 탄소 나노튜브,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금속 외에는 도체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흑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흑연이나 외부에 뭐 탄소 나노튜브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금속만큼 전도도가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전기는 통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생 가야 뭐 들어볼 일도 없는 그런 물질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금속이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뭐 흑연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항은 뭐 대략 뭐 미터당 얼마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뭐 도체라고 해도 뭐 10의 4승 오h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대략 이 정도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좋은 도체들은 뭐 금은 같은 거, 그죠? 그런 건 10-7승 뭐 1m에도. 그래서 1m 해봤자 뭐 그 1000만 분의 1oh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항이.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좀 큰 것들은 뭐 10-4승 오h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도체는 그 도체랑 반대예요. 그냥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원자가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을 구성하게 되면은 다 전자가 원자핵에 묶여 있어요.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고 또는 뭐 절연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유전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유전체 이제 다일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유전 물질, 뭐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고 유전체인데, 이런 부도체 중에서도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자유존재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유존재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유전체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하가 전기를 걸어주죠.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자유전자는 없어. 이렇게 자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다 그러면은 이 원자 또는 분자 자체가 이렇게 극성을 가지게 돼요. 이런 극성들은 원래부터 이런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있죠. 물은 어떤 식으로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라서 극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각도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대칭이 아니라 물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극성을 가지게 돼요.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기장이 걸리면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부분이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전기장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이 예를 들어서 전기장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어요. 그죠? 없애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분자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준 거예요. 일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랜덤하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때 요거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유전체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돼요.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정전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극성을 띤 그런 물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래 극성 안 띠는데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극성이 생겨요. 여기 있던 플라스마, 여기 있던 원래는 이제 중성인데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분국이 돼서 이렇게 극성을 띠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전체라고 그래요. 유전체.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유전체는 절연체예요. 그래서 유전체는 절연체지만 모든 절연체가 유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콘덴서 같은 데 보면은 유전 물질을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이렇게 분국이 되는 정도를 분국이라고 하는데, 분국이 되는 정도를 우리가 플로라이제이션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전 상수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유전 상수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전 상수가 큰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여러분들 뭐 그 전자부품 보면은 굉장히 뭐 쌀알만큼 작은 그런 부품들 많죠. 네, 그런 부품들이 다 이렇게 높은 유전 상수를 가진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전체여서 부도체 중에서도 이런 분국을 일으키는 물질 우리가 유전체라고 그래요. 이건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전기전자 회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알아두면 이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뭐 대략 뭐 이 정도, 뭐
숫자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도체는 뭐냐? 자, 좀 전에 우리가 도체와 부도체를 이제 자유전자가 있고 없고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좀 밴드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제 개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밴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밴드 이론이라고 해요. 띠 이론이라고 해요. 띠 이론. 뭐냐면은 자,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전자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가지겠죠. 움직일 거란 말이야. 뭐 전기장이 있을 때, 그죠? 힘을 받고 움직여서 에너지를 가질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뭐 정지에 있으면 영인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움직이면 또 뭐 그만큼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뭐 전기장 내에서는 또 뭐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그죠?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 같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같이 만나게 돼요. 두 개가. 뭐 이렇게 만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원자의 이제 가전자 형태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랑 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원래는 같았었는데 두 개가 가까이 가면은 두 개가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파울리의 뭐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해서 같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서로 가까이 가도 같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입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광자 같은 거, 그죠? 광자들. 빛 있죠, 빛 입자. 이런 것들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같은 위치에 있어도 요거는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전자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자는 반드시 두 개가 에너지 차이가 갈라져요. 두 개가. 하나는 약간 올라가겠고 하나는 약간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원자들이 결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런 그 가전자들은 같은 에너지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렇게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다른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치 띠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띠라 그래요. 밴드라 그래요. 밴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에너지 준위 레벨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자유전자, 그러니까 그 결정 내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여기라고 하고, 또 원자의 가전자 있죠? 가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그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도대라 그래요. 요거는 그 자유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전자대라 그래요. 요거는 가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 그래서 가전자는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작겠죠. 그죠? 작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플러스 원자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묶여 있으니까 에너지가 작아요. 근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어때요? 에너지가 높아요. 그죠? 요 구석에서 벗어나는 만큼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보다 저기 빌딩 위에 있는 게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요 전도대 자유전자가 되려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왜? 요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전자대다. 가전자띠. 요거는 전도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금속 같은 경우는 모이기만 하면은 자전자가 돼요. 저절로 가전자가.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도대, 가전자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금속 같은 경우는 가전자대의 에너지 준위와 전도대의 에너지 준위가 겹쳐 있어요. 겹쳐 있기 때문에 금속이란 물질의 성질이에요.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성질 자체가 결정을 이루었을 때 가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와 자유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아니면은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금속이에요. 겹쳐 있거나 아니면 차이가 아주 작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금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밴드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밴드 이론에서는. 그래서 반대로 부도체는, 절연체는 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즉 이걸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가 밴드갭이라고 하는데, 밴드갭이라고 해요. 그래서 밴드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원자에 묶여 있는 전자를 떼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어때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반도체는, 세미컨덕터는 밴드갭이 대략 요것과 요것의 중간 정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밴드갭 이론으로 우리가 밴드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겠죠.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절연체예요. 그죠? 밴드갭이 꽤 높아요. 높은데 다이아몬드도 이제 반도체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밴드갭이 얼마 이상은 뭐 절연체, 얼마 이하는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딱 칼로 이제 무자르듯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이렇다라는 정도, 그죠? 이렇게 수치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밴드 갭이란 용어를 밴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은 다 이제 물질 원자 한 종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진성 반도체 그래요. 진성 반도체. 그다음에 저항은 대략 밴드갭이 중간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은 대략 뭐 도체 부도체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밴드갭 마찬가지 얘기예요. 저항이 도체 부도체 사이라는 얘기는 밴드갭이 중간쯤이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한 가지 원자에 대해서만 뭐 실리콘이면 실리콘, 뭐 이렇게 게르마늄 설명했지만 원자 결합을 이루는데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LED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그래요. 갈륨 비소 이제 화합물인데, 것들은 아니면 그래서 LED는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그 뭐 빨간색이나 뭐 적외선 LED 같은 경우는 갈륨 비소와 뭐 인즘 포스파이드랑 섞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즘 갈륨 아세나이드 포스파이드 이런 식으로 뭐 4개 물질 섞어서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4개, 이제 3족과 5족. 요거는 가전자가 3개고, 요거 아세닉은 가전자가 5개예요. 그래서 3족, 5족으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있고,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요거는 이제 지라갈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청색 LED 있죠? 노벨상 받은 그 청색 LED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갈륨 나이트라이드. 여러 가지 주로 이제 광 발광체로 이제 많이 쓰여요. 이런 조합들은. 그 외에도 뭐 2족, 5족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가전자 2개, 그 다음에 요건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징크 셀레나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같은 걸로 4족끼리
뭐 실리콘 카바이드나 실리콘 저반유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흔하진 않죠. 실리콘만큼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가지 물질로 된 반도체가 있어요. 그 인트린직 반도체,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정기적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첨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흔한 실리콘으로 설명을 하면은 실리콘이 이제 원자를 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적으로 실제로는 3차원적으로 이제 돼 있는데 결합을 하는데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은 이제 사가 원소죠. 사가 원소니까 가전자가 4개예요. 그래서 실리콘끼리 결합을 하면은 4개의 가전자가 각각의 다른 실리콘 원자 4개와 결합을 해서 이제 8개가 되죠. 8개면 이제 꽉 찬 거죠. 그죠? 실리콘 그에서는 그죠?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결정을 이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실리콘 진성 반도체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실리콘 대신에 오가 원소를 집어넣어요. 오가 원소. 오가 원소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이 오가니까 4개는 다른 실리콘 원자랑 결합을 하고 하나는 남겠죠. 그래서 이 하나가 남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 원자에 묶여 있어요. 사실은 묶여 있어. 묶여 있지만 대신에 다른 거에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에 비해서는 결합력이 훨씬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자유전자가 되기가 쉬워요. 자유전자가 항상 되는 거 아니고 자유전자 되기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삼가원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가원소를 집어넣으면 자, 가전자가 3개니까 주위에 있는 실리콘 원자 4개랑 결합을 하는데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하나가 비어있게 돼요. 하나가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이걸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제 채워주려고 그래요. 채워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요거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림인데 실제로 자 보면은 실리콘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결합을 해요. 전자들이 하는데 자, 이거 하나가 모자란다 그러죠.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다른 쪽에 있는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잘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전자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게 일로 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꽉 찼는데 꽉 차 있다가 일로 가니까 어때? 이쪽이 비게 되죠. 비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중성이었었는데 이 자리가 하나가 전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로 옮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플러스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홀이라고 그래요. 홀. 그래서 요거는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화를 뜨잖아요. 근데 홀은 실제로 홀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입자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전자 하나가 없어서 플러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전자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가 또 일로 오면 채워주면은 홀이 전자가 일로 간 게 홀이 이렇게 옮겨진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가상의 입자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처럼 우리가 이동하는 입자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입자처럼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홀이라고 그래요. 전공.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가원소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임퓨리티라고 해서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불순물은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뭐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처음 붙인 사람이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잘 만들어진 이름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리콘 자체 반도체 자체가 아주 높은 순도의 11라인이라고 하는 99.99에서 9가 11개, 12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순도를 가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아무런 물질이나 넣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은 원소, 뭐 안티모니움은 안티몬, 뭐 포스포, 인이면 인, 뭐 아세닉, 비소면 비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원래 사용하고 있는 용어니까 우리가 그냥 불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익스트린직은 어떤 외부에 어떤 물질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불순물 반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가를 첨가해주면은 우리가 그걸 N타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N타입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가를 넣어주면은 P타입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은 대략 뭐 보통의 그 반도체들은 뭐 고체들은 이렇게 뭐 cc당 세제곱센티미터당 한 10에 20 상승계의 원자가 있어요. 보통 대략 뭐 실리콘은 이 정도 대략 이쯤 되고 근데 도핑을 어느 정도 하냐면은 대략 10에 13승에서 10에 16승 정도 수준으로 해요. 물론 더 낮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략 뭐 한 100만 개, 1000만 개 중에 하나 많이 해봤자 또는 1억 개, 10억 개 중에 하나 정도 실리콘 원자 100만 개, 1000만 개 중에 또는 적게 하면은 뭐 1억 개, 10억 개 중에 불순물 원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레벨이 돼야지 반도체로서의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불순물이 들어간다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농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0만 개, 1000만 개면 뭐 ppm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은 완전히 뭐 화학적 성질은 다 똑같겠죠, 그죠? 100만 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그 저기 다른 원자가 섞여 있는 거니까 실리콘 말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거의 같아요. 단 이런 반도체에서는 다른 물질은 ppm 단위로 들어가면은 상관없죠. 정기적 뭐 성질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ppm 단위로 넣어서 정기적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다른 성질은 똑같죠. 화학적 성질이나 뭐 기계적 성질이나 뭐 이거 넣는다고 뭐 단단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데 정기적 성질만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PN 접합 또는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우리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PN 접합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